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하고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EU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 방중 첫째 목표는 유럽이 중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중국의 부상을 방해하려는 숨겨진 의지가 없음을 중국 측에 재확인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인터뷰는 12일 게재가 됐습니다. 보렐 대표는 이어서 우리의 중국에 대한 평가와 행동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이익에 따른 것이라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를 경제 파워에서 지정학적 파워의 입장으로 변화시켰고 전략적 책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됐다. 이렇게 보렐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와 관련해서 보렐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이 EU의 대중 정책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EU를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종종 비판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2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보렐 대표는 상하이를 통해서 입국해서 상하이 국제연구소 학자들과 현지 기업가들을 만나고 베이징으로 이동해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하게 됩니다. 보렐 대표는 중국의 외교 일정에서 중요한 행사인 1대1로 정상회의 전날에 도착했고요. 이 정상회의에는 EU 지도자 중 한 명인 빅토르 올반 헝가리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렐 대표 이번 방중에서 눈길이 쏠리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라서 이와 관련한 논의도 진행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EU 소식통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은 보렐 대표 방중에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다뤄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렐 대표도 최근 중동 위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협력을 시도할 지역 이슈들도 있다 그러면서 EU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의 중립 주장을 전적으로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렐 대표는 이어서 솔직히 유럽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립적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전적으로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침입자와 침공을 당한 나라 사이에서 어떻게 중립적일 수 있나? 이런 경우 중립이라는 것은 여우가 닭장에 들어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또 중국이 러시아 편이 아니라는 것을 우크라이나에 확신시키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러면서 이 중국이 러시아 입장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아울러서 EU와 중국 간의 무역 불균형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막대한 대중무역 적자는 단순히 EU와 중국 간 경쟁적 불리함의 산물이 아니며 중국에서 EU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겪는 시장 접근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보렐 대표는 문제의 핵심은 중국이 갈수록 매력을 잃는 것이라 그러면서 유럽 기업들은 더 이상 중국에 많은 외국인을 보낼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우리는 또한 자동차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 일자리 감소 가능성을 고려해서 여론의 반응에 신경 써야 한다 그러면서 유럽 같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유권자의 생각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보렐 대표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한다면서도 해당 정책 안에서 유럽은 대만과의 양자 관계를 육성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대만을 독립국가로 정치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렐 대표의 방중 관련해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번 방문은 중국 지도부에 EU가 현재 관계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의도가 없긴 하지만 좁은 형태의 탈위험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 지도부와 협의할 기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 10일 EU가 중국에 생산된 전기차에 이어서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불공정 보조금 혜택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 그러면서 EU는 오는 20일 미국 워싱턴에 열리는 EU 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같은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반보조금 조사는 EU로 수입되는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이 중국 당국의 막대한 보조금 혜택을 받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EU 집행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중국산 철강이 받은 보조금 규모가 공정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그에 따른 상계 관세가 부과됩니다. 통상 반보조금 조사에는 총 1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후의 이런 움직임은 중국산 저가 철강과 경쟁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대중 압박 전선에 EU도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에서 더욱 주목을 끕니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13일 연례 정책연설에서 중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저가 전기차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그러면서 반보조금 조사 방침을 전격 발표를 했고 EU는 이달 4일부터 공식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후에 대중국 압박은 또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10일 스페인 정부는 5억 유로가 투입되는 자국의 지역 5G 네트워크 개발 사업에 화해를 배제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화해는 자사의 스페인 지사를 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16일 테리 브루통 유럽연합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EU 모든 회원국을 향해 중국 기업인 화웨이와 ZTE 장비 사용을 금지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브루통 집행위원은 지난 2020년 집행위가 내놓은 5G 통신망에서 고위험 공급자 배제 가이드라인을 이행한 국가가 27개 회원국 중에서 10개국에 그친다 그러면서 속도가 너무 느리고 이는 중대 안보 위험을 제기한다는 말로 화웨이와 ZTE 사용 금지의 이유를 댔습니다. 그러면서 통신 서비스 관련 영내 공공 입찰 시 화웨이와 ZTE 참여를 금지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고 스페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 지침을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유가 지난달 13일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예고를 한 데 이어서 지난 3일 반도체, 인공지능 그리고 양자 컴퓨팅, 바이오 등 4대 첨단 기술을 무기화할 위험성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이 스페인 정부의 이번 조치가 디리스킹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눈엣 가시로 여기는 리투아니아 변수까지 불거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11일 빅토리아 치밀리테 리투아니아 국회의장이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경제계 인사들과 함께 대만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라 그러면서 치밀리테 의장은 대만 방문 기간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리투아니아 고위급 인사의 대만 방문은 2021년 11월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 주 리투아니아 대만 대표처가 설치된 이후에 2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리투아니아 주 대만 대표처는 2022년 11월 7일 정식 개관했습니다.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서 대만을 중국 영토로 여기고 또 대만과 외교 관계 수립에 반대하는 중국의 정면으로 맞선 조처였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자국 주도의 리투아니아 대사를 소환하고 양국 관계를 대리대사급으로 격화했는가 하면 리투아니아 수출품의 통관을 막는 등 경제 보복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투아니아 고위급 인사가 또다시 대만을 방문하면서 중국 당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리투아니아는 중국을 겨냥해서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고 중국의 신장 우이구르 정책을 학살로 규정하면서 반대해 왔다는 점에서 중국 역시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리투아니아에 대한 중국의 긴장 고조가 EU와의 관계를 해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EU와의 관계 개선이 급선무인 중국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모른 채 하자니 이런 일이 EU의 다른 국가들로도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래저래 중국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장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했던 EU 시장이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외교적 문제들까지 불거지는 상황이라 이러한 상황에 중국이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이 모두가 중국 당국이 자초한 일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대응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타임 청사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